네, 그럼 너무 크네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힐리월드 코리아 바이스 프레지던트 양민주입니다. 제 팬클럽은 아니시죠? 와, 사진 너무 크죠? 네,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기존에 같이 사업하시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왜 왔나요? 힐리 사용법을 배우러 오셨나요? 힐리 사용법을 배우러 오셨다면 네, 뭐 영상도 많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모여있는 이유는 이 힐리월드 코리아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제품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다 꿈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돈 많고, 네, 할 만한 거 다 하고, 좋은 차 타고, 네, 좋은 집에, 네, 가방에 항상 현금이 두둑하게. 이걸 항상 꿈꿨어요. 저도 꿈꿨고요. 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네, 돈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100가지 중 99가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명언이 있을 정도로 네, 돈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돈 해서 돈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돈이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네, 정말 어렵게 살아오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돈을 쓰려고 보니까 예순이야. 그러면은 정말 허무하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얼만큼 또 어떻게 쓰면서 내가 얼마만큼 살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에 유엔 공식 발표 청년기, 그러니까 인간 평균 수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죠. 18세에서 65세가 청년입니다. 네, 여기 65세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는데 그렇게? 16세. 아쉽게도 네, 중년으로 이제 접어드셨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요. 100세 이상, 그러니까 80세 이상부터가 이제 노년이라고 보고요. 100세 이상이 장수 노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매체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그만큼 우리가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 그리고 의료 혜택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유명한 타임 잡지죠. 네, 제일 표지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올해 태어난 아기는 142세까지 생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올해 20살이니까 아직도 120년은 더 살 수가 있어요. 네, 어마무시한데요. 네, 왜 웃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자, 100세 시대 과연 축복인가요? 네, 공기업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퇴직 나이가 한 56세? 61세로 바뀐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안 바뀌어서 혹시 공무원 출신 계신가요? 대표님? 몇 세였죠? 60세. 60세? 네. 그것도 올라가고 만 60세.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 56세, 대기업은 5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40살까지라고 하지 않아도 100세 시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절반은 네, 내가 평생을 본받쳐 일한 직장에서 나온 다음에 내 노후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뭐 글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IMF 국가 비상사태 때 비정규직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업에서 한 사람한테 주는 월급을 나눠서 2명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제가 다니던 직장도 저는 이제 공무원이지만 이렇게 뮤지컬 찬양하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인턴이 뽑아요. 저는 다행히 이제 운 좋게 전담원이 됐는데 인턴을 2명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2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고 1년이 되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11개월 만에. 진짜 나쁜 이제 시스템인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생겨버려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러면 11개월 근무를 하고 제일 추운 12월 1월 달에 잠깐 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번 걸로 좀 버티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1월 달에 6월 달에 오디션을 보고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11개월만 계약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째 되면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다시 대학 갓 졸업한 학생들이
젊고 파릇파릇한 애들이 올라와. 그럼 또 자르는 거야. 아 정말 나쁜 시스템이고 지금도 제 직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직장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왜? 너도 나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어요. 안 먹고 싶어서 안 먹겠어요. 티오가 안 나는 거고 기업들도 주머니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광주 시립 예술단에서 뮤지컬 참석을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교생, 학교 이제 교생실도 나가면서 이렇게 교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학교는 나랑 안 맞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꼭 야한 사이트를 들어가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는 선생님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너희들하고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선배님이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지냈는데 지금 여긴 제가 사진 안 넣거든요. 막상 들어갔더니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술계통 공무원들은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초봉이 230이었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이제 때려친 지 한 10년 됐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하다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제가 뒤도 안 보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직장에 전화가 와요. 비정규직 인턴들이 들어오니까 사물함 좀 비워줘. 그리고 갔어요. 이제 짐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볼 겸 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짐 정리하면서 이제 제 선배님이죠. 한 30년 정도 근무한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자료로 쓰려고 던지실 거라고 해서 선배님 지금 한 30년 좀 못 되셨으니까 그래도 월급 한 300 넘게 받으시죠? 그랬더니 못 받는데 얼마 받으세요? 그랬더니 한 280 정도 받는데 물론 이제 명절 보너스 같은 거 붙으면 좀 나오지만 평균이 280인 거예요. 나오길 참 잘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만약에 친구 결혼식이라도 하면 그날은 정말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날은. 그렇게 친구 인연이 끊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굳이 그 축의금 때문에 인사하기가 참 민망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영업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공연이 없으면 10시에서 4시까지가 근무예요. 굉장히 꿀직장이죠. 공연 있으면 새벽 1시까지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4시에 퇴근해서 와서 가게 마감까지 그리고 또 11시까지 또 가게를 돌렸어요. 왜 근데 가게를 했을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평생 무대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애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요리를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하나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매출을 꾸준히 내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내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한 자료예요. 한전치킨 창업비용 1억 4,39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상가 구매비용 제로, 권리금입니다. 제가 자영업 시작할 때 권리금 3억을 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잡비들이 한 1억 정도 못 들어갔으니까 저는 3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고 자영업을 시작한 거죠. 빚 갚는데 12년이 걸렸어요. 한 5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면 어때요? 가게가 멈추는 거예요. 나는 10시에 직장 출근해서 퇴근해서 오면 가게 마감할 때까지 11시. 주말에는 인건비 아끼려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했다고요. 10년.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 꿈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스타벅스 창업비용 얼마인가요? 61억입니다. 아래 상가금의 비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부동산이나 내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스타벅스에서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권한을 준다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주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월급 또는 그 수입의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건물주죠. 부동산 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나마 좀 저렴한 걸 찾아봤어요. 무인 카페 창업비용 3,400, 상가 구매비용은 제외고요. 목 좋은 데 가려면 한 1억에서 2억 권리금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 1억 5천으로 우리가 차린다고 치면 월 수익이 184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시작했다? 그럼 대출금이 들어가겠죠?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약 한 100만 원 정도로 요즘에 자영업이 그렇게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1년 통계로요. 10명 중에 8명이 폐업을 해요. 2명이 살아남아요. 근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망한 자리에 꼭 똑같은 게 들어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치킨집이 망했어요. 치킨집 또 들어온다?
그리고 미용실이 망했어요. 미용실이 또 들어가. 정말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술이 좀 있으니까 해보는 거야.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분, 죄송해요. 우리 같은 저 같은 다들 이제 높으시니까, 네,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쳇바퀴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뚫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공무원이 최고다. 유언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공무원만 해라.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 했으면 죽었어 지금. 진짜. 네. 230, 250 갖고 뭘 해요? 차 할부 나가다가 끝나는데.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대기업도 나왔는데 뭐 부장급이요. 월급 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럼 내가 퇴직금을 받고 뭘 해야 되겠어요? 치킨집 너무 힘들어. 그럼 차라리 건물 하나 사자. 그럼 얼마? 약 3억 원대 주택이 있어야 500만 원 정도에 되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시면 전기주도세 관리비 등등이 나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또 200에서 300인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욕심내려고 건물을 늘려요? 그럼 관리 인건비가 또 추가로 듭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어떤 부를,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큰 분들인데 이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말한다고 제가 들어서 네트워크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동생이 갖고 와서 저한테 판 거죠. 네, 그렇게 저도 시작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나신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지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시작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파고들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밥만 먹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준비한 자료인데요. 향후 70년 후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 자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향후 70년 이후에 앞으로 사회 계급은 이렇게 크게 4개의 계급으로 나뉠 거다. 자, 네 번째 제일 아래 등급이죠. 99.997%예요. 누구예요? 아니 저는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말고요. 네, 저는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단순 노무직,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계급을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라고 일반 시민들이고요. 3계급이 AI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지금 리모컨으로 채널도 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다 AI인데 인간이 하는 일들을 점점 로봇이 대체하고 있어요. 불과 한 2,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카페 곳곳에만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지났어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키오스크 없는 카페는 오히려 장사가 안 돼요. 네. 키오스크 있는 카페도 가보시면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왜? 빨리빨리 테이블 회전이 되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죠. 사장님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품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앞으로 인공지능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계급이 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계급이 플랫폼 스타라고 이제 정치인, 우리 이번에 올림픽 끝났죠? 네, 올림픽 한번 스타 되고 나면 광고 엄청 들어오잖아요. 또 그분들에 대한 내가 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과에 대한 어떤 유대감이 생겨요. 그런 분들의 영향력이 두 번째 계급이고, 첫 번째 계급이 플랫폼 소유주입니다. 플랫폼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분 계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안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 시켜먹었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대한 온라인 마켓 시장을 갖고 있는 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런 것들이 1계급입니다. 이게 언제 급부상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 저는 어땠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가 힘들다 했어요. 근데 나는 죽겠는데 얘들은 돈 벌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경제가 힘든 건가요? 나만 힘든 거예요. 경제가 힘든 게 아닙니다. 경제는 굴러가고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더 벌고 정보를 모르고 뒤처진 사람들은 점점 도태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익부, 빈익비는 점점점 격차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플랜 B를 준비해야 돼요. 자, 2024 트렌드 코리아, 2023도 있고 2025도 나왔어요. 제가 책 봤는데 또 다음에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 2025년도의 키워드. 자, 일단 2024년 키워드 몇 가지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돌봄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앞으로 돈을 벌 거다라고 되는 트렌드예요. 그리고 디토 소비. 아까 같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사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써서 좋은 후기,
이 후기를 믿고 사요. 그래서 이 디토가 뭐냐면 사랑과 영혼에서 사랑해 그럼 여자 주인공이 디토 그래요. 나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같은 얘가 사면 나도 사봐야지. 약간 그런 소비가 앞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후기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분초 사회라든지 뭐 워라벨, 엔장러 이런 건 요즘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 중에 엔장러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직업에 조합을 해서 엔잡이에요. 저는 이미 하고 있었죠.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도 했고 거기다 네트워크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사업자가 많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뽀잡 되는 것 같아요. 뽀잡 해야 돼요. 직업 하나 갖고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 중에 저는 네트워크를 주 잡으로 하고 있고요. 자, 엔장러라는 말이 왜 생겼냐?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 비정규직 하는 젊은 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같이 이런 배우 생활하는 애들은 대학로에 다 그냥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저녁에 가서 공연하고 공연 수당 5만 원 받아요. 일주일에 5번 하고 1회당 10,000원이에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빤도 맞기도 하고 빠따 맞기도 하고 아직도 엄청 고생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다 엔장러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에서도 벌고 정규직은 자리가 없고 찰밥통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기성세대들이 꽉 차고 있어가지고 자리는 안 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거 너무 힘들다 하다가 도태되는 거예요. 경제가 힘들다 경제가 힘든 게 아닌데 내가 모자란 건데 내가 모자랐다는 인식은 없고 그냥 경제가 힘들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변해가고 있거든요. 기사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장려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야 돼. 그런 세대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다단계 네트워크다 뭐 손가락질 하잖아요. 또는 우리부터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의 어떤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인식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건 파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고 회사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뭐 꾸준히 해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좀 구조를 짚고 넘어가자면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 간의 유통 구조를 없애서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시로 드는 건데 제가 고향은 또 제주도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감귤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감귤 농사 지으면 이 한 노란 컨테이너 있어요. 그 꼭 과수원 같은 데 가보면 과일 담는 바구니 있어요. 그게 귤이 4박스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우리가 봄에한테 팔 때 큰 트럭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귤을 싣고 가는데 한 컨테이너에 1,000원에 싣고 가요. 제가 광주 와서 귤을 사 먹으려고 마트를 갔다 오면 한 박스에 2만 원인 거예요. 미쳤어. 그러니까 양은 4개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짜리를 나와서 사려면 8만 원에 사야 돼요. 와, 제주도 천남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저희는 그거 하다가 그 비상품들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밭에 뿌려요. 거름 대라고. 근데 그걸 팔고 있는 거야 또. 그걸 사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0원도 아니고 한 500원짜리 사다가 10,000원, 20,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감귤 농사를 지었다고 어땠겠어요? 제가 직접 따고 총각이 딴 감귤 참 싱싱합니다 이렇게 감귤 총각 이렇게 하면서 SNS에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웃음을 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은 눌러보시겠죠?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 거야. 저 총각이 딴 건 얼마나 맛있나. 그래서 먹게 되고 저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연속 6억이 넘어요. 부모님이 아주 논한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챗 GPT라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온라인, 뭐 구글, 다음, 네이버 모든 토탈 이 전 세계에 떠도는 모든 정보를 함축해서 저랑 대화하는 그 챗 GPT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봤더니 네트워크의 장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소비자 중심, 직업 누근성, 글로벌 시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등이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장은 우상향할 거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들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왜인가요?
아래 보시면 소비자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토 소비라고. 후기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지만 AI가 오늘 우리 선크림 발라보고 텍스처가 너무 고급스러워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써본 구전으로 마케팅이 되는 이 구전 마케팅,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도 기계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거고요. 직업 유연성은 지금 유연하게 전국을 훑고 다니시죠?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좋죠. 제가 공무원일 때는 정말 칼이었어. 출근 퇴근 그리고 또 가게 나가서 퇴근 4시간이 없는데 여기는 우리가 쉬려면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디렉터 캠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여행 사면서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런 직업의 유연성,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커스텀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가능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뭐 예를 들어 제가 감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좋아요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불가능했었죠. 이런 게 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어서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땡스킨 같은 경우도 스킨케어로 굉장히 몰등되는 기업이죠. 근데 주변에 따라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비자들을 점점점 나눠먹게 하는 거야. 그 다음 나온 건강식품 업계 뭐 있어요? 땡벌 라이프. 그죠? 언급하면 안 되지만 땡벌 라이프 같은 경우도 건강식품 요새 너무 많아요. 성분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분해하면 아미노산 비타민입니다. 근데 자기네께 특별하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몸에 들어가면 다 비타민,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돼서 흡수가 돼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너무 많아. 그게 단점이에요. 여기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그리고 부정 판매. 자, 대한민국에는 이쑤시개 네트워크도 있어요. 이쑤시개도 팔아요. 이쑤시개 많이 팔면 하나 넣어주고. 자, 그런데 2,400개의 다단계 판매 업체 중에 240여 개만 지금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100% 중에 96%가 불법이고요. 3%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례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다니다 보시면 요즘 특히 유사수신 코인 같은 거 다 불법이에요. 망하면 회사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라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다 외국 기업들이 와서 돈 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가 이런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1990년대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도서는 인터파크, 티켓은 인터파크, 지금도 티켓 같은 거 인터파크로 많이 사는데, 자, 온라인으로 처음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들 인식이 안 좋은 거야. 왜? 문제가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 싼 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 거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유통 구조를 간단히 한 이 기업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왜? 썩지 않아. 서점과 내가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인터넷에서 사는 거랑.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했고요. 자, 그때 인터파크에 있던 구연배라는 사람이 G마켓, 자기 성의 구를 따서 G마켓을 차려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책으로 시작했어요. 서점에 갔던 사람들이 야,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인터넷 사는 게 더 싸. 그래서 가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을 팔아보고요. 음식들도 점점 팔기 시작해요. 썩지 않는 물건, 그 다음에 썩는 물건, 먹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지금은 사람 빼고 다 팔고 있어요. 사람도 팔아요. 알바몬. 저 가게에 알바들 뽑을 때 알바몬으로 뽑아요. 그게 이 플랫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양이 어떻게 되죠? 그물. 그래서 그물을 짜는 일, 네트워크. 그리고 마켓이 하나씩 늘어나는 걸 ING 붙여서 마케팅.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밖에서 그거 다단계잖아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단계예요. 다단계.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죠?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소비만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연배처럼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힐리라는 회사가 제품의 서비스, 개발, 유통, AS 부분을 다 담당해 줄 테니까 저한테 광고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힐리월드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주주 형식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힐리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 존재했었어요. 이미 전 세계 50개국에 이 힐리 타임웨이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힐리를 쓰고 있던 오프라인 환자들, 이미 이제 매니아층인 거죠. 그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벌써 시크릿스파, 마켓을 형성해 가는 거죠. 그리고 맥킬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엘리먼츠까지 나왔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다에 있는 거예요. 다. 회사를 설립하는 구형배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회사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 회사를 키워보자 라는 주주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원들이 가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판매를 하는 분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메이저급 회사들 1, 2, 3위 하는 메이저급 회사들 뭐 아메이라든지 뭐 뉴스킨이라든지 허벌라이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약간 소비 패턴이에요. 보상 자체가 소비자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회원수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소비자 패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힐리는 우리는 제일 초극 선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이밍으로 너무 좋다. 자, 힐리월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마커스 슈미케라는 이 2007년도에 타임웨이버를 설립해요. 의사이자 박사이자 물리학 박사이자 작가이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영재, 독일에서 굉장히 체스 대회도 각종 체스 대회를 우승할 만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타임웨이버라는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힐리를 설립해요. 그럼 타임웨이버가 뭐지? 자, 타임웨이버는 독일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예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서 온라인 채널을 하나 더 연 게 힐리라는 이름으로 연 겁니다. 자, 삼성하면 뭐 있어요? 지페. LG하면 뭐 있어요? 디오스. 이런 식으로 타임웨이버가 메이커를 하나 만든 거예요. 무슨 메이커? 이 네트워크 메이커. 그래서 힐리를 만들었고 힐리가 설립된 배경에 이 크리스티안 하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자산이 추정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제일 초반에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확보하고 계시다고 이제 본인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를 읽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와 이익을 창출하는 분이고, 자, 이분이 힐리를 설립했는데 우리 코리아 특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 줄 알고 힐리 좀 키워보자 그러면서 창업자가 CEO로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투자를 더 늘리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고요. 이 두 분이 힐리월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타임웨이버라는 기업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기계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병원까지 와야 되고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가지만 환자들이 집에 가져가서 놓으면 온라인으로 분석을 하고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불편해요. 왜? 비싸. 그리고 결국은 환자가 이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이 앞에 앉아 있어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힐리입니다. 처음에 네트워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기계를 시험 삼아서 프로토콜 타입으로 한 개는 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초도 물량 1000개를 찍어서 전 세계 50개국의 환자들한테 뿌려본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죠. 왜? 휴대가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나를 분석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후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구전 마케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로 전환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힐리입니다. 자, 많은 제품들도 제휴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타임웨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번역한 거예요.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실제 병명들이 있어요. 질병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이렇게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할게요. 초기 상담 150유로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 30만 원 처음에 내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내면서 케어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이렇게 기계 2개 있죠? 3개 2개 주면 얼마예요? 2,670만 원이에요.
한 2,680만 원 되는 거죠. 저 기계들을. 근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힐리월드는 다른 네트워크랑은 좀 달라요. 물론 거기도 연구진들이 계시겠지만 주력 우리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은 다 의사분들이세요. 그리고 간혹 뭐 경락 분석하는데 독일 놈들이 어떻게 동양의학을 아냐. 그런데 이렇게 의사분들이 동양의학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기 닥터 청윤 박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로마클럽이라고 전 세계에서 100명만 뽑아요. 전직 대통령, 뭐 정치인들, 스포츠 스타들 모아놓고 이 100명에서 이 지구에 대한 이 지구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을 하는 로마클럽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분과 조사하면서. 자, 그런 분이 실제로 지금 힐리 프로그램에 관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맥메킨, 칼로인 맥메킨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세요. 구글에 검색하셔도 치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분의 성을 따서 맥메킨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자,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통증에 대한 케어를 했던 분이고요. 실제로 우리 맥힐리의 맥메킨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힐리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2,500여 분의 의료진들이 지금도 환자들에 대한 피드백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클라우드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는 건 기계인데요.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뭐냐면 이 50년, 40년 정도에 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돈 주고 사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5천만이에요. 더 늘어났겠죠? 예전 자료니까. 대한민국 인구 전부가 받았다고 전부가 힐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횟수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나라에 타임웨이브와 힐리 동시에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의 장점, 글로벌 시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느냐?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리스크를 항상 떼어놔야 돼요. 어떤 리스크? 재고.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안 나가. 그럼 이건 썩어요. 그럼 뭐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버리긴 싫으니까 나중에 프로모션을 걸어서 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왕창 사는 사람이 다음에 또 안 사죠. 그럼 회사 매출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이런 재고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런 겁니다. 근데 힐리는 썩지 않아요. 가벼워요. 트렁크에 해외 나갈 때 100개도 싣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트렁크에 샴푸 100개 실어봐요. 못 나가요. 그리고 앞에서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힐리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까요? 미세전류 주파수를 이용한 착용형 전자기기, 웨어, 우리가 의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는 기계, 그래서 착용형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자, 한국을 제외한 거의 전 세계에요. 클래스 2A라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클래스 2A는 초음파 기계 또는 자기공명 영상 시스템 (MRI) 같은 똑같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는 중립국이라 따로따로 또 받아져 있어요. 자,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등 거의 전 세계에서 의료기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라인에서 쓰고 있다는 건 이미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료기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로 저렴하게 쓰는 거고요. 자, 이 미세전류가 뭐냐면요, 1000 마이크로암페어. 그러니까 건전지 AA 건전지의 약 1000분의 1. 여러분들 건전지 혓바닥에 대보면 따끔따끔하다는 분, 찌릿찌릿하다는 분들 있죠. 그것보다도 더 작은 전류예요. 근데 저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써보시면 전류가 오는데 하는 분이 있고 안 오는데 라는 분인데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느낌이 받는 분이 예민하시고 또는 몸에 수분량이 좀 많다든지 또는 몸이 정말 아픈 분들, 왜? 자극이 들어오니까 확 빨아먹느라고. 네. 그래서 그 정도 전류입니다. 그럼 이 미세전류가 하는 일이 뭐냐? ATP 생성을 최대 500% 증가해준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ATP가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자, 이 세포 안에 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 세포를 또 들여다보면 이 안에 ATP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배터리가 붙어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갈 때 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열 나잖아요. 이 배터리들이 탁탁탁탁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돼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체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ATP의 충전율을 몇 프로? 500%. 그러니까 5배 빠르게 충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헬스를 자주 하니까 뭐 벤치프레스를 들어요. 남자분들 계시죠? 벤치프레스 한 12개 들면 13개째 못 들어요. 무게 좀 치면. 근데 13개째를 들 수 있게 충전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동안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13개를 드는 거죠. 그 13개를 들 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이어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해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5배 빠르게 충전시켜주다 보니까 체내 순환을 그만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부종 등을 빠르게 순환시켜주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종은 빨리 빼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단백질 합성률을 최대 70%까지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쉐이크 같은 거 먹잖아요. 이 쉐이크 합성률이 70%. 그러니까 근육을 생성하는데 70%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세 전류를 이용한 주파수요. 미세 전류도 미세 전류지만 그 안에서 주파수를 생성한다는 건데요. 바이오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환자들이 왜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어플 실행해 보시면 헤르츠가 10초 또는 10초 안짝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 이유가 실시간으로 내 몸에 흐르는 전류의 형태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앉아 계시다 일어나는 순간에도 몸은 바뀌어요. 앉아있다가 갑자기 조는 순간에도 졸아야 되니까 또 바뀌는 거고, 또 내가 앉아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갑자기 땀이 나잖아요. 그것도 생체 전류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영상은 막 틀어져 있고 편하게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치료를 받는 와중에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왜? 한 가지 주파수만 들어가요. 지금 병원에서 쓰시는 건 우리 국소자극 프로그램 있죠. 그게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들어가니까 몸이 제대로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힐링 코일 또는 팔찌로 사용해서 IMF 프로그램 쓰시면 10초에 한 번씩 나를 피드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세전류의 장점도 받아들이고 내 몸에 흐르는 전류의 형태도 잡아주는 게 이 힐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실제로 10초에 한 번씩 의사가 나를 진단해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맥동 전자기장에 쓰는 맥힐리. 양자 센서가 하나, 얘는 2개예요. 뭐가 더 좋냐는 아니고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특정한 주파수, 이건 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주파수 2개가 튕기면 자기장, 전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기장을 형성하는 건데, 전자기장이 뭐냐면 그냥 이 지구에서 흐르는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맥동 전자기장이 뭐냐면 옛날에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로 날아간 거야. 근데 나중에 지구로 돌아와 봤더니 이름 모를 병들이 좀 생긴 거예요. 질환들이 생긴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봤더니 지구에서 받고 있는 자기장이 우주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몸의 순환이 어딘가 계속 흐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질병들 때문에 맥동 전자기장을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나사가 발명을 한 거죠. FDA 승인을 79년도에 받고 쓰고 있는 걸 우리 지금 맥힐리를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가실 때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맥힐리는요, 좀 더 광범위한 영역, 최대 지름 3m의 자기장 구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머리 위에도 자기장이 주파수가 떠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크가 무선이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위로 이 주파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파수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장으로 좀 청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말고 주파수 청정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자녀분들 공부하는데 학습에 대한 주파수를 좀 이런 주파수를 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 성공한 사람들, 그런 공간에 흐르는 주파수가 특정하게 또 있어요. 그거를 이분들이 숫자화시켜서 기계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있는 주파수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발생이 되면 번창이라고 예를 들면 번창을 틀었어요. 번창이 뭐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번창 얘기하다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상상하셨나 봐요. 갑자기 제가 자꾸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상상이 돼요. 그럼요.
그럼 이 성공한 사람들의 주파수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주파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찌리리 맞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국말에만 있어요. 뭐라 그래요? 결이라고 해요. 결이 맞는 사람들. 이건 뭐 좀 떠나서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양자 부분에 대한 생김새가 100% 똑같다면 우리는 통과가 돼요. 서로. 주파수가 흔들림이 똑같다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너무 딥하네요. 자 어쨌든 내 몸에 맞는 그리고 DNA가 최적화될 수 있는 주파수 때는 432Hz입니다. 제가 저번에 광주에서 42Hz라고 했죠. 제가 적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서 432Hz예요. DNA가 가장 좋게 활성화되는. 그래서 그런 헤르츠들이 우리 장기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힐리와 백힐리가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요, 지금 경락 분석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없으시지만 힐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다만 그림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체내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 중에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타임 웨이브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치를 해봤더니 요런 부분이 좀 과활성, 저활성 돼 있다라고 데이터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심층 분석을 더 한번 해볼게. 그럼 정확히 원인이 뭐야? 해봤더니 이제 혈점들을 찾아내서 막혀있는 결혈점 자리에 여기에 흐름이 건강한 사람이 흘러야 될 혈액치가 흐르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왜 문제가 생기는지는 우리가 또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재미있는 사례였어요. 저는 이제 좀 아마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좀 다글다글 하잖아요. 약간 의사같이 말하기도 하고 사기꾼같이 말하기도 하고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신규분이었어요. 그냥 소개 처음 받으신 분인데 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민선 대표님한테도 적어드렸는데 보통 폐나 위가 나오는 분들은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뱉어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오빠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오빠 교회로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대요. 말도 못하고 교회라서. 그리고 오빠 목사님이고 오이다 말이야. 혼자 막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루션이 뭐라고 나왔냐면 호흡 운동을 통해 에로비간의 폐에너지의 균형을 맞춰 감정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 호흡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더 대박이에요. 하나 더 볼래요? 금속 원소와의 연결, 우리가 폐가 금 기운이에요. 오해 기운에. 그래서 금의 기운을 채울 수 있는 건 목소리를 달더라고 발성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한 번씩 나오면 여러분들 막 뚜껑 날아갑니다. 제가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자, 또 하나 간혹 이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이 문제였어요. 어떤 한 분이 수면이 문제여서 수면 프로그램만 계속 드렸어. 그랬더니 이분이 반응이 없대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막 팔았거든요. 석 달 써고 안 좋으면 제가 살게요. 왜 말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일날 마감해야 되고 판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럼 석 달 써고 없으면 사가 그런 거예요. 사간다 그랬어요. 이든 할인하고 있었거든. 서로 팔아도 이익이에요. 어쨌든 자 다시 만났는데 한 달 있다 만났는데 이분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사가야 되나? 그러고 이제 또 한 번 더 써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아직 2달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많은 경험들도 쌓았고 그리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분한테 효과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2달 차였어요. 그럼 대표님 오늘 한번 분석이라는 걸 처음 해볼게요. 제가 그때까지도 분석을 몰랐어요. 사업 시작하면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2페이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혹시 코 고세요? 그랬더니 무호흡증이 있대. 대표님 그러면 아마 대표님의 수면장애 중 하나가 무호흡증에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 때문에 공부를 좀 해왔는데 신장이 뜬 이유는 심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야 돼,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지금 발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비강에 좋아, 신장에 좋아, 그리고 수면, 그리고 두통이 있으시니까 머리에 좋아. 이렇게 4개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해보시죠. 그전에는 머리랑 수면만 돌린 거예요. 그러고 찾아봤습니다. 급하게 찍었어요. 왜? 엄청 깐깐한 분이었거든요. 부정적인 분이었어. 근데 정보를 듣고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간 수치고 뭐고 다 좋아진 거야. 근데 이분이 어디 있냐면 종로 상패 거리에 있어요. 종로 상패들 있잖아. 들어가면 본드 냄새가 엄청 나요.
이건 두통이 안 올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그냥 모르는 거야. 그 꼴목이 있어요. 종로 꼴목들 많잖아요. 그 꼴목에 뽀든 냄새가 나요. 오부미 대표는 들어오지도 못해. 한 번 들어왔다가 머리 아파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진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불면증 있는 분들이 공통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7시, 아니, 한 9시에 잤어요. 11시에 깨버려 잠깐. 그럼 그때부터 못 자요. 새벽까지, 아침까지. 그래서 낮에 가서 또 졸고. 근데 똑같이 깨긴 깬대요. 근데 다시 잠이 든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자기 너무 좋고, 그래서 수면제 2알 처방받은 걸 반알로 줄여서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엄청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낫기만 하면 이 동네 다 알린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알려요. 나쁜 사람. 네. 자, 이 영상 보시면 아래에 진동이 있어요. 모터가 돌아가고 있죠? 이 진동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사가 이 진동 하나로 나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약간 모자란 사람 보고 나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상은 지금 굉장히 그냥 재밌게 나온 건데 실제로 이런 미세한 진동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가 나사예요. 왜? 이 진동 하나로 로켓 궤도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달은 보이지만 여기서 달을 쐈어. 살짝만 틀어줘도 옆으로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이 전투기라든지 로켓 만드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혈점에서 안 좋은 파장이 있는 거. 이걸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게 병의 근원이 되고 나중에 발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인데 벌써 시간이 다 가고 있어요. 자, 생크림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힐리월드 코리아에서 마켓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크림 스파 제품이 있는데요. 지구는 해수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해만 특이하게 해수면이 밖에 있어. 이 특이한 지형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질 못하고 증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층이 낮다 보니까 여기에 수증기층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마치 사우나 같이 꿉꿉해요. 이 수증기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소금이 계속 돌고 돌아서 이게 5,000년 동안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브롬이라는 성분이 최대 200배까지 농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신한 천일염 좋아요. 천일염은 며칠이에요?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정제된 소금도 그렇게 좋은데 5,000년 동안 쌓여있는 미네랄은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파라오죠. 나라가 팔리면서까지 또 지켜내고 싶었던 자기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이 소금과 머드를 채취 달굴 거는 그대로 줘요. 그래서 줬어요. 자, 우리가 사해를 나갔다 오면 면세점이 쭉 있잖아요. 특히 시크릿 브랜드는 SK2 랑콤 시슬리 라인이에요. 그 외에도 소금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쪽 최상 등급이냐 하루 쪽 네, 조금 질 낮은 제품이냐 차이예요. 그래서 시크릿 제품 말고 다른 제품 냄새 같은 거 맡아보시면 조금 그 시궁창 냄새 또는 좀 끈적끈적한 그런 게 남아요. 그런데 이 시크릿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시크릿은요 로레알 아시죠? 네. 로레알 뭘로 알고 계세요? 염색약, 파마약으로 알고 계시죠? 콜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콜마는 뭐예요? 화장품 제조. 콜마는 화장품 기업이죠. 그럼 콜마가 크겠어요? 로레알이 크겠어요? 로레알은 염색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콜마는 한국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로레알은 전 세계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파마약하고 염색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레알에 있는 기술력이 시크릿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슬리보다 약간은 저렴하고 랑콤 SK2보다 비싼 제품이에요. 로레알에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나바라비드라는 로레알 CEO가 시크릿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했었죠. 그래서 그런 제품력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제주도 주문면세점에 가서 샀을 때요. 미팅을 갔는데 소금을 안 갖고 온 거야. 일부러 안 갖고 갔어요. 반신욕 할 일이 없어서. 근데 갔는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을 해야겠다고 소금을 사러 갔는데 얼마? 51,300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환불이 있어요. 네, 비싸서. 저희가 그때 한 34,000원인가에 썼던 제품인데 면세점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또 써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면세점에 팔던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팔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싸게 사는 게 네트워크의 정석입니다. 근데 아메이 뭘까요? 자, 이게 10만 원이에요 해서 회사가 정한 정상가만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5만 원에 드릴게요. 근데 시크릿과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오프라인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타임웨이버나 시크릿이나 10만 원이에요. 회원가입 하시면 면세점 가면 뭐 5만 원이에요. 회원가입 하시면 3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투명하게 가격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진짜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은 다 정상 가격으로 가 있는데 시크릿하게 시크릿이 잠깐 한국에 유통이 끊겼을 때 8만 명 넘게 매니아층이 있어요. 시크릿 전국에 쓰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찾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아직 8만 명이란 소비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 힐리를 같이 알리실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크릿 제품 잊지 마시고요. 자, 엘리먼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린 특별해! 이거보다는요. 자, 비타민 10종, 미네랄 4종, 14, 15, 16, 17, 18, 19, 20, 21 총 21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에. 근데 대부분 다른 건강식품 먹던 분들이 그래요. 야, 어떻게 하나에 들어가? 난 내 거 있는데 그게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식약처에서 똑같이 성분을 분석하고 하루 권장량의 100%를 채워야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했냐? 다른 건강식품 업체들은요, 스킬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매출이 올라가겠죠. 장바구니 막 담아야 되니까. 근데 기술력은 있어.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우리 힐리는 어때요? 건강식품 업체가 아니에요. 디바이스 업체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자 라고 나온 게 저번 7월 컨벤션에서 첫 출시가 됐고 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 하루에 권장 2알만 먹으면 모든 비타민 영양소가 충족이 됩니다. 식사하고 바로 드시고요.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액상 타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라이프 에센스. 요거는 굉장히 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건 그냥 먹는 거예요. 내 영양을 채우려고. 근데 얘는 퍼포먼스 완전 활력제예요. 자, 볼게요. 비타민 7종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중에서도 B군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B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근육을 생성해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네, 근육에 관련된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렇게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남성분들 장어 요것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이 아르기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 제가 운동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큰 아르기닌이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럼 20분 뒤에 소화가 되면서 산화질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산화질소가 혈액을 팽창시켜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혈액이 팽창되니까. 네, 여자분들한테도 좋아요. 혈액 개선제 겸 이제 어떤 활력제로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이프 에센스 물에 타드시면 20분 뒤에 약간 조금 활력이 돋는 느낌이 나고, 이걸 지금 제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3교대 하시는 분들 있죠. 트럭이라든지 간호사분들. 이분들이 카페인 같은 걸 먹잖아요, 졸리면. 근데 이걸 먹었더니 동일하대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선생님 중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성제를 먹나 봐, 뭐를. 그거랑 같은 효과가 나니까 야, 이거 뭐 각성제 같은 거 들어있어?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약간 피로가 회복되고 활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건 활력제입니다. 자, 제가 뭐 대회 나갈 때나 평소에 운동했을 때, 지금은 안 해요. 네, 했을 때 먹었던 이제 건강식품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이만큼 먹어요. 이게 아르기닌이고요, 크레아틴, 뭐 비타민 C, 그리고 뭐 비타민 B도 있었고요, 뭐 오메가3, 밀크시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약을 많이 먹으니까 밀크시슬을 먹어야 돼요. 간을 모아야 되니까. 이 정도 먹으면 간이 살아남지 못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옴니밸런스에 뭐뭐 들어있죠? 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유산균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특별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제품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이거 다 먹으려면 한 달에 2, 30만 원 들어요. 근데 우리 얼마예요? 99,000원. 이거보다 싼 제품 없어요. 밖에 나가서 뒤져보세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출시됐을 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안에 보상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어때요? 힐리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마케팅,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이제 해야 돼요. 학교에서 알려주고 있고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피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어때요? 힘들어도 뚫고 나갔을 때 얻어지는 또 희열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이 힐리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판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약간 힐리의 가치를 파셔야 돼요. 힐리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나중에 힐리 하면 거기 건강한 기업, 거기 CEO가 비건이라면서 채식주의자잖아. 어떤 건강하네. 물론
풀떼기만 우리 먹게 되겠지만 네,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힐라이프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고 나중에 사람들이 힐라이프 그룹에서 힐이 좋은데 어디서 해야 돼? 힐라이프 그룹에서 하고 싶어.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힐을 전달하실 때 좀 당당하게 가세요. 이러면 이제 끝났는데 4분 동안 말한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힐이라는 회사가 제품 개발, 서비스 다 해준대요. 우린 뭐예요? 광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수고, 광고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이 보상 플랜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2가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제품마다 각각 QV와 BV라는 포인트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샴푸라는 사람도 이렇게 13BV와 13QV와 8BV 프로그램을 구독하셔도 마찬가지. 힐리에서 취급하는 전 제품에는 QV와 BV가 있습니다. 왜 나누냐? QV로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있고요. BV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QV는 승급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V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BV로 받는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듀얼 보너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많이 찍고들 계신데 찍고 있으면 마음 아파. 넘겨야 됩니다. 자, QV는 뭐냐? 말 그대로 추천 계보라고 하는데요.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5명의 지인이 있어요. 다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추천으로 5명을 가입을 시켜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죠. 해바라기 방식. 지금 우리가 일자로 해놨지만 결국은 내 다 1대들이에요. 요걸 직접 추천 계보라고 합니다. 이때 이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은 저랑은 상관없지만 계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또 추천한 사람이 3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추천한 사람은 5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알리는 거에 대해서 2세대, 3세대까지 늘어난다. 이게 추천 계보고요. 추천 계보를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 순서대로 가입을 시키는 게 후원 계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보시면 추천인과 후원인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추천인은 내가 추천한 사람은 나로 해도 돼요. 그렇죠? 다만 이미 레그가 있어. 그럼 어디 갔다가 내가 가입을 시켜야 되지? 그래서 제일 하선에 있는 사람의 좌인지 우인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여기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들어온 순서대로. 레그는 몇 개? 단 2개. 요거는 BV로만 받는 수당이에요. 아시겠죠? BV 후원 레그.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5명 추천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세대, 3세대인데 자, 이 그림 예시로 드릴게요. 내가 3명을 추천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의 1세대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는 QV의 18%를 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은 내가 액티브를 유지하고 오토십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사든 100만 원을 사든 10만 원을 사든 나한테 QV의 18%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좀 힘들어서 현금 캐시의 대략 10% 정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단계, 3단계, 2세대, 3세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지인이냐 아니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네 지인은 아니니까 약간 허들을 좀 만들게. 그래서 적당히 네가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첫 번째 TM이라는 직급을 가면 2세대 거까지. 그리고 STM 두 번째 직급까지 가면 3세대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허들은 아니죠. 내가 가장 기초되는 첫 번째 직급, 두 번째 직급만 가도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18%, 15%, 10%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BV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돈을 좀 적게 줄게.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현금 캐시의 10% 정도, 5% 정도, 3.5% 정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700QV가 뭐냐면 맥킬리 프로페셔널 430만 원짜리 맥킬리 프로페셔널이에요. 그게 0.18하면 306포인트 곱하기 유로 그러면 42만 2천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430이니까 대략 한 10% 정도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스타트하면서 각각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내가 찾은 새로운 시군에 내 직주가 등록이 되겠죠. 그럼 내 추천 레이브에
1번 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는 수당이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하냐?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팀사하고 파트너 그리고 스폰서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승급하는 건 제가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QV죠. 그래서 제품마다 사는 QV의 합이 2,500점이 되면 나는 TM을 승급할 수가 있어요. 조건은 레그가 2개가 돼야 되고요. 레그당 최소 볼륨이 500점. 무슨 말이냐? 2,500점이 TM이에요. 근데 보통 네트워크 회사들 보면 균형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1250, 1250에서 2,500 되면 TM.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힐리는 좀 허들 맞췄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자, 반대쪽에 최소 500점. 그리고 그 뒤로 2,000점 채워서 2,500점만 돼도 TM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짝다리가 돼도 승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ETM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보면 아웃사이드 볼륨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기 세 줄 해야 된다면서요 하는데 그 세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매출을 한 레그, 거기가 1번 레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매출한 레그가 두 번째 레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3번 레그, 4번 레그, 5번 레그 되는데 그것들은 토탈로 세 번째 아웃사이드 볼륨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1번, 2번보다 얘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갈 때 토탈 볼륨이 만약에 뭐 EDIR이에요. 12,000, 12,000, 7,500이에요. 그럼 24,000에 5만이 좀 부족하죠. 그게 어느 레그에서 나와서 채워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웃사이드 볼륨만 채워져서 최소 우리가 볼륨만 레그마다 달성이 돼도 직급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힐리는 승급이 굉장히 좀 편해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 승급 수당인데요. TM, STM, ETM 총 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내가 ETM 가서 50만 원이에요. 내가 추천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또 ETM을 가서 그럼 대표님도 50만 원 받겠죠. 근데 내가 추천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50만 원 또 줘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내 파트너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ETM을 만들고 나도 ETM 간다. 그럼 승급 수당이 여기서만 또 1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꼭 잊으셔도 돼요. 어차피 들어올 돈이니까. 네, 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그리고 EVP, 이프레지던트 이렇게 세 구간의 승급 보너스가 제공되는데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가시면 2배로 200만 원 더 주는 거고요. 여기는 1,400만 원 더 주는 거고요. 여기 1억 3천 더 주는 겁니다. 다만 EVP는 1년 그리고 우리 이프레지던트는 18개월. 아직 신정민 분들 남아 계시네요. 그렇죠? 네, 조정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가야죠. 리더풀 보너스. 요건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분기를 네 분기로 나눠요. 그리고 BV 말씀드렸죠. 이 3개월간의 회사 총 매출의 BV 1%를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이상들은 나눠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 대한 주주가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분배를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듀얼 보너스인데요. 아까 우리 지출 다이렉트 1번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에서 나온 분들을 순서대로 입력을 했고 그분들이 발생한 BV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레그가 동일하지 않아도 1대1로 매칭을 하고요. 이 1대1로 매칭한 거를 직급에 따른 포인트로 환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토탈 얼마예요? 좌우 합쳐서 3만 점이죠. 근데 1대1로 매칭해야 되니까 만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만 점이면 약 시니어 디렉터 정도가 돼요. 그럼 만점 매칭한 걸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남은 점수를 보통 회사들은 플래시아웃이라고 해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다시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이 힐리는 요거를 계속해서 2월 되게 신종면 스폰서님과 많은 리더분들이 합심을 해서 회사에 요청한 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월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숨어있던 사람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예 없어요. 가입만 하고. 근데 어느 생각 했더니 한쪽 볼륨이 엄청 쌓여있는 거야. 그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내가 디렉터일 때 ETM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모션 패키지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지니어스 골드 패키지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지금 주력으로 드리고 있는 게 지니어스 골드 패키지 200 제품이 두 개가 다 있고요. 가격이 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락 모듈 또는 공명 분석 모듈을 넣어서 같이 활용하시면 비즈니스 패키지로 이것도 좀 괜찮으신데, 문제는 시크릿 제품이 좀 없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무기를 하나 빠뜨리고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자,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에요. 내가 3명 또는 1명한테 디바이스 3개가 구매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패키지, 어떤 패키지도 상관없이 3개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골드 패키지가 리조넌스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밑으로 3명이 디바이스를 샀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얼른 69만 원짜리 하나 사야지. 그럼 내게 리조넌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약 150만 원 상당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 있고,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하셨을 텐데요. 비즈니스 패키지죠. 지금 500만 원대를 30% 할인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382만 원. 요건 뭐냐면 힐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게를 차릴 거야. 그럼 하나씩 다 맛봐야 되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스타트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어떤 분은 기계를 쓰고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기계와 더불어서 지금 제품들도 세팅해서, 오늘 민선 대표님도 했고 어제도 또 광주에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기계와 시크릿 제품을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벌써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히 추천드리는 패키지고요. 요건 약간 보급형 패키지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소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데 조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이렇게 24% 할인된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힐리를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킨케어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번들 형식으로 좀 할인된 제품이 어쨌든 좀 있어야 또 고객들을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번들 형식으로도 이번 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좀 이용하셔도 좋겠다 나와 있고요. 자, 프로모션입니다. 이번 달에 신규로 오토십을 거시면 런칭하시면 라이프 에센스 약 49,000원에 5만원 상당의 라이프 에센스가 지급이 누구나 되고 있고요. 이번 달부터 3개월간 도전하시는 분들께 510만원짜리 프로페셔널, 거기다가 마커스 슈미케 친필 사인 들어간 골드 클리브,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3개월 동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급 보너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승급 보너스 중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10월 달에 그 빈 곳을 다 채워드리고자 회사가 여러분들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좀 해놨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지금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가시면 승급 보너스만 토탈 약 1,000만 원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무적으로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한테 알리셨을 텐데 내 추천 계보에서 나온 볼륨들의 합으로 이렇게 힐리 에디션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많다든지 내가 체험용으로 디바이스를 많이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또는 내가 욕심내서 나 프로페셔널 에디션 이거 프로모션으로 받아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10,000점 이상 달성하시면 510만 원짜리 프로페셔널과 힐리 코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것들은 보셨죠? 시뮬레이션인데 이건 제가 필요하시면 따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3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골드 투 리조너스로 150만 원 상당의 가격이 추가되어 있는 점입니다. 요건 뺀다는 게 안 뺐네요. 끝입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 핵심이에요. 남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결국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이런 디바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힐리가 유일해요.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부함을 어떻게 힐리로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그 스트레스를 뚫고 나가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10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셨으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셔서 미팅을 하시면
꼭 10월에 많은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양민준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짧게 말씀 조금 한마디 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이렇게 위에서 쭉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제가 월요일 날은 대구, 화요일 날은 대전, 부산,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힐리를 한 1년 이상 쓰신 분도 계시고 뭐 여성분, 남성분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힐리를 만나면 힐리의 정보를 전달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면 대부분 의심과 우려 이런 눈초리가 많죠. 과연 이게 가능해? 내가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인데 뭐 되게 신선하긴 한데 과연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죠. 아주 일부의 분들이 나 이런 거 들어봤고 뭐 이런 정보가 알고 있어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고 대부분은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들어본 이야기라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검증을 합니다. 그걸 체험을 통해서 하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고 이 제품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소비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걸 전달하죠. 네. 자, 그 패턴이 뭐 나이를 떠나서 아니면 성별을 떠나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힐리 사업을 하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힐리 사업 마치 스타트업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타트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트업 기업. 네. 스타트업은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는 신생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이 없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리즈 A, B, 뭐 C, D 이렇게 투자를 받고 나중에 기업 공개하거나 M&A에서 이제 엑시트하는 게 이제 성공 모델이에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은 사례를 얘기할 때 중국의 엄청난 IT 기업이 알리바바의 초기에 뭐 손정희 씨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초기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스타트업에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단계는 가장 초기 투자겠죠. 시리즈 A에 투자하는 사람들. 마지막은 어차피 그 가치가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은 시기고요. 근데 그런 어떤 직관력, 그런 정보력, 이건 일반 사람들이 갖기가 어렵죠. 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힐리월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려는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을 형성하려는 기업입니다. 기술이 있고요, 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은 시장에서 받고 있죠. 힐리월드가 2년 정도 했죠. 한국에서 한 3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크진 않죠.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전 세계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힐리월드 제품을 쓰고 있어요. 만일 힐리월드가 제품의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써봤고 체험했고 충분히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리즈 A에 투자하는 투자자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가치를 알아보고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 돈을 투자하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시리즈 A에 투자하는 것처럼 아주 베스트 타이밍에 이런 선택을 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엄청난 큰 가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사에서 그런 아주 좋은 타이밍에 좋은 회사를 만나서 그 일을 꾸준히 해서 많은 수익을 벌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제 얘기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못 믿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알아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모델은 지금 제가 드린 형태로 다 이루어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에는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주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노력들이 커져서 큰 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성장하는 시기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죽음의 계곡이라는 시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는데 투자를 못 받는 시기, 엄청나게 초기 투자를 못 받고 자본이 없어서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신생회사들이 런칭하면 네트워크도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제품을 이해하기 전까지 시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희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알아보는 시기 앞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5년이 힐리월드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야지 가치를 알아봐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하죠. 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거라면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왜? 리스크가 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는 건 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과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에 기회를 찾는 사람들 너무 많구나.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다만 우리의 가치와 기회를 얼마나 우리가 잘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는 뭐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번 10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